지난주에 설명은 이 경제사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경제사라는 것은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지 그걸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사가 경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모든 학자가 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시대 18세기의 계몽주의 학자들의 관심은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한 세기 후에 칼 막스는 이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였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특히 더글라스 노울스 같은 사람은 경제사의 과제로 경제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거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매우 드문 최근에 있었던 현상이고 크로스 섹셔널하게 오늘의 현대를 봐도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는 지역은 한 10억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 스미스 시대, 계몽주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회계약서를 처음 얘기하는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의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고 자연 상태라는 게 뭐냐면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상태. 이 상태 보면 동물처럼 정글의 동물들처럼 약육 강식의 질서. 이것도 뭐 질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로 힘센 녀석이 힘 약한 녀석을 잡아먹는 뭐 이런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강력한 정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성경의 욥기서에 나오는 여러 그 바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 설명인데 이름인데 그래서 이 어떤 강력한 정부가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설명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부라는 것은 이 폭력의 우위를 가지는 집단이에요. 정부 외에 다른 폭력 집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깡패 조직도 자꾸만 일방타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정부의 노예가 되지 않냐. 그죠? 이 자유가 중요한데 정부가 그렇게 돼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뭘 발전시켰냐면 인간의 어떤 본성, 성향 안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인간 이성에서 찾지 않고 도덕 감각에서 찾았어요. 사실 이성에서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정부를 이성의 힘으로 어떤 정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강력한 정부가 또 법과 질서를 가지고 통제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아니다. 사실 인간 본성 안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 성경이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스승인 허치슨 교수 같은 사람은 인간에는 죄가 되는 악한 모습도 있지만 인간에는 선한 모습도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 사실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자기 조국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다. 그래서 이 본성들을 잘 개발하고 그러면 사회가 질서를 잡을 수 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허치슨은 benevol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애 또는 호의, 유교에서 얘기하는 덕,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담 스미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와서 사랑도 물론 인간에게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물의 어떤 장식과 같아서
있으면 좋은 거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강조했던 덕성은 뭐냐면 동감의 원리예요. 동감이 뭔지 알죠? 동감. 심퍼시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심퍼시 그러면 동정 그러죠. 동정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퍼시라고 그러죠. 사실 근데 심퍼시가 동정도 있어요. 동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공감해 주는 걸 우리가 동정이라고 그러죠. 아,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할 때 동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뭐라 그러나요? 그때 동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공감이죠.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좋은 일을 당했거나 나쁜 일을 당했거나 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걸 공감의 능력이라고 해요.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에게 이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자였던 아담 스미스는 영국 최고의 철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 사회에서 이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실 오늘 도덕감정론 시간은 아니지만 공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죠.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던 공감의 능력. 여러분 어떤 때 제일 인생이 기뻐요? 누구한테? 인정받았을 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잠시 잠깐 어떤 말초적인 기쁨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전체 생애를 놓고 보면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공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학자라든지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좀 달라도 함부로 말 못하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죠. 공감해 줘요. 그래서 결국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봤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고 왜 권력을 얻고 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인간들이 다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남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깡패 두목도요. 힘으로만 자기 부하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부하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보스로 인정해줄 때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에게는 이 공감에 대한 굉장한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친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하고 그러면 친할 수 있어요? 안 그러죠. 어떤 사람하고 친하냐면 우리는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친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이 공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는데 사회 질서가 잡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응? 공감 능력이고 사회 질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야, 내가 이런 거 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을 하다가도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가도 절제를 하게 되죠.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제3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때때로 물어봐요. 야, 내가 이거 해도 될까? 그럼 마음 한구석에 야,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또 한구석에 야, 그러면 너 욕먹어. 이 두 마음이 인간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랬다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그래, 내가 이거 하면 욕먹을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에게는 이 내면 속에 남한테 공감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도 절제를 하고 그래서 사회가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 스코틀랜드, 지금의 영국의 이제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옛날에 영국과 다른 나라였죠. 웨일즈도 다른 나라고. 그러다 이게 통합이 됐는데 아담 스미스가 태어나던 해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통합된 17년인가 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십몇 년 지난 시점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스미스는 원래 우리가 스코틀랜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국인이라고 하지만 그 동시대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전부 스코틀랜드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지역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교육 수준도 높았고 문맹률도 낮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프랑스와 다른 이제 나름대로 학파가 있었는데 계몽주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도덕 감정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개발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은 관심이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게 됐는가? 그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가 필요하든지 도덕 감정이 필요하든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만 가지고 또 안 되더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 예절은 창고에서 난다는 말이 있어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먹고 살만 해야 남들한테 좀 베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남한테 어떻게 베풉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는 경제 성장이 사회 질서 유지에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보완 설명이었고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경제 성장이 왜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제 성장이 경제 사학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성장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경제 성장이 바람직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질문일지도 몰라요. 당연히 바람직하지.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경제 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경제 성장보다 평등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 불행해.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지만 평등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너무 지나치게 성장 추구하지 마라. 잘 나눠 먹고 서로 분배를 하는 것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경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 성장하면 언젠가는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원을 빨리 뺏쓰지 말고 서서히 뺏쓰자. 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로 성장을 추구하자. 성장하지 말자. 이런 의미예요. 또는 성장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환경이 더 오염되지 않냐. 환경 오염 때문이라도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만족하고 그냥 성장 그만하자.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 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장 잘하면 뭐하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달려있지 않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사람은 많았다. 성장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인간이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 중요한 거 아니다. 행복이 중요한 거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날 같이 뭐 고급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의미예요. 상당히 그 말도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성장 그러다 보면 인간들이 전부 물질주의에 물들게 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를 물질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너무 성장을 추구하지 말자, 이런 의미예요. 네 가지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납득이 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서 일견 일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경제 성장보다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다르죠. 이쪽은 뭐냐면 아파트, 고급 아파트예요. 아파트 층마다 다 수영장이 있어요. 이쪽은 빈민촌이에요. 수영장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뭐 테니스장도 몇 개씩 있고 공동 수영장도 있고 층마다 수영장이 있어요. 저는 싱가포르인 것 같은데, 싱가포르 같이 더운 지역은 수영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갔다 오면 에어컨 바람도 있지만 일단 수영. 우리나라는 한국엔 수영장이 있어봐야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는 날이 한 달, 1년 중에 한 달 될까 말까예요. 7월 말, 8월 초. 그거만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추워서 물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런 나라들은 1년 중에서 뭐 몇 달 제외하고 항상 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영장이 중요하죠.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하죠. 이런 것 때문에 평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일견 틀리진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장의 과실을 지금 누리다 보니까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기아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선진국이었어요.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은 로마 시대부터 굉장히 선진국이었습니다.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여기 책을 보면 정말 그 기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원숭이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삐쩍을 해서 굶어 죽어가는 자녀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저 책을 읽으면요, 가슴이 아파서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 나 읽다가 이제 포기했어. 나 너무 슬퍼서. 어떤 국어라는 아이한테 사과를 하나 줬더니 그걸 먹질 않고 가지고 어딜 가더라는 거예요. 몰래 따라가 보니까 걔보다 더 어리고 거의 죽어가는 자기 동생한테 그걸 먹이고 있더라. 그런 걸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어.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이미 성장한 나라들은 그런 소리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아직 지구상에는 성장을 꼭 해야 되는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199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 간의 격차는 별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한 두세 배에 불과해요. 제일 잘 사는 나라와 제일 못 사는 나라는 두세 배밖에 격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잘 사는 나라는 10만 불 소득이 넘고요. 못 사는 나라는 100불, 200불, 300불 그래요. 100배 이상의 경제력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잠깐만.